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바로 고려대학교 국가대표대학교 KOREA, 일명 빨간잠바 호랭이라고 하죠. 제가 세 가지 전형이 있는데 오늘은 학업부 수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긴 할 거고요. 학교장 추천과 계열 적합성도 조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세 개의 전형이 고려대학교의 대표적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 전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선발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기준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요, 일단 교과를 가지고 뽑는데요. 이 교과는요, 정량평가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내신 등급이 들어가고요. 그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성취 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다 계산을 하는데, 이거 교과 계산기 저희 콘쇼 홈페이지 무료 입시존에 아마 올려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다시 업데이트된 입결을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서류를 봅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어디에서 보냐면요, 세부 능력에서 좀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보는데 정말 중요시 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첫 번째는 반드시 이수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과목들, 만약 공대를 가는 아이가 기하랑 물리를 안 했다 그러면 들어가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 전공 학업 안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세부 능력을 통해서 또 보고요. 또 하나 보는 게 있는데 인성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십이나 아니면 봉사활동, 그러니까 자꾸 고려대학교가 봉사활동을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봉사 시간이 적다라 그래서 대학교를 떨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작년에 저희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좀 봤는데 대학교에서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게 높은 비중을 가져간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반수생이나 재수생은 지원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최대 12명까지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원래 4%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계산하면 약간 인원이 늘긴 했습니다. 약간 인원이 늘었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요 학교장 추천과 학업부 수용은 같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지원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학교장 추천을 누를 건지 학업부 수용을 누를 건지 뭘로 정합니까? 첫 번째는 다 필요 없고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이 좋으면 추천 넣는 거고요. 내신 성적이 약간 부족하면 학업부 수용 넣어서 뭘 맞춘다? 최저라는 걸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교장 추천보다는 학업부 수용이 최저가 좀 세게 걸려 있어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요, 최저 라인이 3개 합으로 돼 있고요. 학업부 수용은 4개 합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나 그리고 입결을 분석해보면 특목고보다는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을 선발하고자 구성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은 특목고보다는 일반 고등학교 내신 등급 좋은 아이가 서류를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놓고 지원하게 되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학업부 수용 같은 경우는요, 서류 100%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들의 내신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내신만 보는 건 아니고요. 뭘 하냐면 학생의 원점수나 그리고 편차, 그리고 뭐 평균, 그리고 이수단위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준이라는 걸 봐요. 이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류 안에 정성적 평가를 보는데 어떤 뭐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 계열에 관련된 활동들이나 그리고 인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학교장 추천 전형보다는 그 등급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업부 수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류로 뽑아놓은 다음에 원래는 면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면접을 폐지한 게 생각보다 좀 큽니다.
면접이라는 부분을 폐지했고요. 학업부 수용 같은 경우는 일반 고등학교 아이와 특목고 아이들이 다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편적으로 따져봤을 때 학과들마다 내신에 대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희 컨쇼에서는 현재 컨쇼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에서 질문하듯이 오픈 채팅방에서도 물어보시면 제가 진짜 하나하나 다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고, 혹시나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면 조사를 해설해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컨쇼 오픈 채팅방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1.5등급에서 한 1.8등급 사이 요 정도 라인이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2등급 대 아이들도 지원하며 합격 라인을 좀 형성을 하더라, 이런 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2등급 대 아이가 작년부터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넓게 열려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 과학영재 아이들보다는 국제고나 외고 아이들이 인문계를 치고 들어오는 거랑, 그리고 그 자사고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 중에 그래도 등급대가 조금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 그래서 특목고 이제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3등급대까지도 충분히 한번 지원을 할 수 있는 라인들은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 수준이 좀 되면은 3등급대 중후반까지, 그리고 가능하면 특목고에서도 2등급대 아이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선 형성하는 거 좀 이따 보겠지만 약간 데이터가 그렇게 크게 넓게 벌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신 좀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좀 벌어지거든요. 특목고 좀 좋은 학교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학업부 수용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 애가 등급이 밀리는데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 한번 해볼 만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열 적합성은 이건 그냥 볼 것도 없이 특목고 라인입니다. 특목고 아이들을 위해서 선발하는 건데요. 1단계는 학업부 수용처럼 서류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적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이 재심은 기반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류 신뢰도가 아니고요, 문제 줘서 푸는 구술 시험에 가깝고요. 문제는 대학교 인재발굴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목고 아이들이 선발된다라는 건 대학교에서 발표한 데이터만 보더라도 인문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제 외고 아이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어문계열부터 일단 깔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과학대학교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포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고나 국제고가 한 68%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자사고가 12% 정도가 되니까 저거 두 개를 합치면은 거의 80%에 가까운 아이들이 특목고 아이들로 선발되고 있고, 일반고 아이들도 선발은 됩니다. 요거 선발되는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내신 등급이 되게 좋아야 돼요. 저 학교장 추천 정도로.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지원하고 싶은데 최저를 못 맞추겠어. 그런 아이가 학업부 수용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학업부 수용은 최저가 더 세게 걸려있기 때문에 계열로 와가지고 특목고랑 한번 맞짱 떠보겠다라는 거고요. 내신 등급이 좋은데 서류가 어느 정도 특목고 아이들이랑 부딪혀서 싸울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일반고 아이가 계열 적합성을 치고 들어온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과 아이들 있잖아요. 이과 같은 경우도 과고 그리고 영재 라인 얘네가 한 66.7% 정도 되고, 자사고 아이들이 19%인데 이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전국자사 아이들도 다 포함이 돼 있겠죠. 이거 두 개의 수를 합쳐도 일반고보다는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열 적합성은 특목고 라인이에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잘 분석해보시면 학교장 추천은 일반고 라인, 계열 적합성은 특목고 라인, 학업부 수용은 특목고와 일반고가 함께 경쟁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조금 준비를 한 전형은 우수형, 일명 우수전형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수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를 통해서 정량적인 부분도 들어갑니다. 등급이나 이런 것들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정성적 평가가 훨씬 크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뭐 전공이나 계열이나 탐구에 대한 역량들, 뭐 학업에 대한 부분, 원점수 편차 이런 거 다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성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도 리더십이나 그리고 아까 말한 봉사 이런 것들도 좀 중요시 보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최저입니다. 최저가 워낙 세게 걸려 있어요. 보시면은 웬만하면 4개 합을 걸어놓은 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4개 합 8이라는 거는 이거 최저 맞추면 서성한 갑니다. 저희가 계산했을 때.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게 있다라면 뭐냐면 작년부터 탐구를 상위 한 과목만 봐요. 원래 2과목 봐가지고 솔직히 일반 고등학교 2등급 대 아이들이 막 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저 탐구가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충원율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충원율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탐구는 2개를 준비하는 거랑 하나를 준비하는 거 최저 라인을 맞추는 아이한테는 되게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4개와 8은 정말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 최저가 되지 않는데 성적대가 조금 높다라면 학교장 추천이 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서류를 좀 만들어 놨어요. 서류가 좀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신이 되게 좋아. 내신이 좋아. 근데 최저마저 맞춰. 그러면 학교장 추천보다 학업 우수형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누구냐면 저 반도체공학과랑 차세대 통신인데 스마트 모빌리티도 그렇고 최저가 4개 합 7입니다. 미쳤나봐. 엄청 세게 걸어놨습니다. 아무리 탐구 상위 한 과목 들어간대지만 4개 합 7이면 이거는 거의 의대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시즌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구멍이 난다라면 이런 데서 구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 등급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한번 던져볼 필요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저 탐구 상위 한 과목에 영향을 줬냐면요. 보시면은 2023년에는 여기에는 탐구가 2개가 들어갈 때였어요. 뭘 봐야 되냐면 수능 최저 충족률은 지금 보시면 2023년에 54%였는데 이게 지금 62%까지 늘어났어요. 이 충원율이라는 거는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충원율을 보면서 따지는 게 아니고 아까 2등급 대 아이들이 뚫고 들어갔던 요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충원율이 아닌 수능 최저 충족률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54.8%대는 아까 말했지만 2등급 대 아이들이 좀 뚫고 들어가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최저를 못 맞추다 보니까. 근데 요번에 62%까지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그 빠져나가는 단계 구멍이 앞쪽으로 좀 붙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등급 대 중후반 아이들이 지원해서 합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또 하나는 요 라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면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수가 5배수였나 그랬는데 그거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합격률을 보통 한 80% 이상 됩니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저 수능 충족률 라인과 면접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번 시즌부터는 이 면접이 빠졌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결과가 약간 등급대만 봤을 땐 올라갈 확률이 좀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작년 2024보다는 입결에 대한 데이터 수치를 분석해 봤을 땐 약간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더 짧게 빠질 확률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보면 지금 뭐 경영이 2.3에 충원율이 100% 돌았어요. 도고동문과 같은 경우는 2.36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제고 아이들이나 외고 아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등급대가 약간 뒤로 더 빠지는 거고요. 이 안에는 지금 특목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분석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여기에는 과거 데이터가 좀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문과 아이들보다는 등급대가 좀 높게 형성되는 이유가 국제고 외고 그리고 전국자사 라인 이런 아이들이 문과보다 이과 쪽으로 훨씬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목 데이터를 분석해보면은 문과 쪽이 조금 더 많고요. 이과 쪽은 과학영재 같은 경우는 계열적 합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으로 오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과 같은 경우는 등급대가 약간 더 앞쪽으로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등급에서 중간을 기점으로 뒤쪽 데이터에서 약간 빠지는 게 특목이고요. 앞쪽 데이터로 형성되는 게 일반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면접이 폐지됐기 때문에 특목고 아이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제 주관적인 평가 생각이지만 네, 맞습니다. 특목고 아이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업부 수용은 일반고등학교 아이랑 특목고 아이가 같이 붙어서 경쟁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류도 잘 준비해야 되고 최저를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면접이 폐지가 되게 되면은 서류에 대한 비중이 높아집니다. 서류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건 일반고등학교 아이와 특목고 아이가 서류만 가지고 맞짱을 떴을 때 서류는 솔직히 일반고 아이들이 특목고 이긴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솔직히 서류가 작년에도 일반고랑 특목고 아이들이 맞짱 떴을 때 그걸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일반고 아이들한테 면접이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일반고 아이들과 특목 아이들이 면접의 능력이 그렇게 크게 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막 특목고 아이들이 더 똑똑하니까 면접도 잘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서류가 복잡하고 셀수록 면접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서류 신뢰도 준비하는 걸 떠나갖고 제시문을 볼 때도요. 솔직히 저는 일반고등학교 아이들이 학업부 수용 집어넣는 아이가 특목고 아이들과 함께 준비를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밀린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서류를 좀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한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면접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면접이 폐지됐다라는 건 솔직히 서류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특목고 아이들이 최저만 맞춘다라면 조금 더 유리한 게 맞다. 그러면 특목고 아이들 같은 경우 등급이 조금 부족하게 뒤로 빠지더라도 네,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보시면은 특목고 같은 경우 지금 일반고 아이가 지금 합격률을 보시면은 57.8% 정도가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자사고랑 외고 아이가 아까 말했지만 과거 형제 아이들은 이쪽 지원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요 57.8%가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이 면접이 폐지되면서 조금 더 많은 수로 넘어와서 5대5 아니면은 역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특목고 아이들한테 절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고요. 자, 입시 결과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 면접이 일단 폐지됐다라는 건 아까 서류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단순 등급이나 아니면 학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중도 높아지겠죠. 왜 그러면 면접에 대한 부분을 넘겨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입결에 대한 부분도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작년에 지금 수능 최저 충족률이 60% 이상 높아진 걸로 봐서도 그런 영향 때문에라도 아마 입결도 조금 더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입시 결과를 가지고 뭔가 지원 라인을 구성하는 거는 옳진 않아요. 그런데 등급에 대한 기준선을 가지고 앞뒤 데이터를 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만일 생명과학부를 지원하는데 1.71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일 일반고등학교인데 한 1.5, 1.6 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특목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2등급대의 아이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아이 학교 수준이 좀 좋다라면 3등급 아이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이런 라인들이 좀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학업부 수용에서 또 봐야 되는 건 이번에 의대 증원입니다. 의대 증원이 직접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제가 생각했을 땐 스카이입니다. 스카이인데 의대 라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얘네가 뭐 교과에 대한 부분도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아이들 중에 의대를 준비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다라면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줄 곳은 어디냐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 생명과학부랑 생명공학부 있잖아요. 특히 생명공학부가 생각보다 뒷데이터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생명공학 라인이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 높게 형성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셔도 1.64 정도가 잡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정도면은 지역에 있는 지역인재를 준비하고 있는 등급대 라인으로서 저 앞데이터 정도를 형성하거나 저 정도면 지역인재 최저 맞춘다면 충분히 한번 던져볼만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업부 수용이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최저 세게 걸어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약간 지금 모자르더라도 조금 더 해서 의대를 던져볼까라는 게 이 고대 학업부 수용에도 분명 영향력을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움직인다라면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저 라인이 움직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의공이랑 바이오 시스템, 특히 바이오의공보단 바이오 시스템 쪽 여기가 또 영향을 좀 받으면서 데이터가 조금 더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어디가 또 움직일 것 같냐면 저기 반도체 쪽. 아까 말했지만 반도체랑 융합에너지, 차세대 통신 저쪽 라인, 특히 차세대 통신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저가 내갑 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의대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학교가 발표한 저기에 지금 반도체가 2등급이 뜨는 거는 특목고 아이들이 그만큼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특목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성적대를 형성하면 이번에 의대 쪽으로 지원하는 아이들이 형성되면서 저 데이터가 생각보다 뒤로 빠질 수 있고 잘못하면 뿡 하고 구멍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대 증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빵꾸를 찾으시려면 연관성이 있거나 인기학과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시면 이번에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용을 한번 준비하는데 성적이 조금 부족한데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한번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고려대학교 3가지 전형 학교장 추천, 학업부 수용, 계열적 합성에 대해서 해드리면서 학업부 수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대학교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